이방원이 왕이 된 후 아버지 이성계는요,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돌발 행동. 돌발 행동? 바로 개경궁을 떠나 밖으로 떠돌아다닙니다. 오. 자, 그렇게 이성계가 떠난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바로 개경과 정반대 방향에 있었던 금강산이었습니다. 금강산. 그리고 며칠 뒤에는요, 금강산 위쪽 지방인 안변부로 향합니다. 가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데 미운 아들까지 있는 개경. 당연히 그 개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성계가 개경을 떠나 돌아다니는 데서 유래한 말이 하나 있거든요. 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유명한 요즘도 말.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요즘에요? 네, 요즘도. 그냥 아마 도영 씨도 썼을 거예요. 아, 쓰고 있을 거예요. 방방곡곡. 방방곡곡, 여기저기. 여기저기. 전국 방방곡곡. 자, 보시죠. 아, 함흥차사.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맞습니다. 심부름 간 사람이 소식이 없거나 늦을 때 쓰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차사는요, 왕의 뜻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관리를 이야기해요. 네. 근데 대체 왜 이런 말이 이성계로부터 유래했을까? 아들 이방원은요, 어떻게든 이성계를 개경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사들을 이성계가 있는 곳으로 보낸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성계를 만나러 함흥으로 간 차사 중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인 거다. 네. 누가? 이성계가. 이성계. 네. 이성왕이. 네. 이성계가? 분이 안 풀린 이성계가 이방원이 보낸 차사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함흥에 간 차사들은 개경으로 소식을 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 간 차사가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해서 함흥차사네요. 그렇죠. 이 분의 깊이가 이 단어에 다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연려실 기술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실록상에 이성계가 차사를 죽였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올 정도로 당시 궁 밖에서 버티는 이성계와 데려오려는 이방원 부자의 갈등과 신경전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당시 이성계는 일단 이방원을 완벽하게 왕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궁에 있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더군다나 당시의 그 민심은 이방원에게 호의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방원을 압박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발 아버지가 개경에 좀 있었으면 했더니 이방원, 아무리 노력해도 이성계가 자꾸 이렇게 궁을 떠나니까 이방원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상할 것 같은데. 자, 당시 이방원의 심경이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안으로는 부왕의 책망을 받고 밖으로는 군의가 흉흉하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공경하고 두려워할 뿐이다. 이방원은 어떻게든 아버지 이성계를 수도 개경에 정착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의 바람과 달리 이성계는 개경에 오래 있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방원은 비장의 인물을 불러들입니다. 바로 성성린이란 인물이었습니다. 성성린은요, 이성계가 아주 각별히 아꼈던 신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성계는요, 막 화를 내다가도 성성린만 보면 화를 풀고는 했죠. 자, 바로 그 성성린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마지막 카드네요. 그렇죠. 통했을까요? 통했을 것 같아요. 통했습니다. 네. 이성계는요,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오, 바로? 약간 못 이기는 척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자, 그렇게
이방원은 혹시나 아버지의 심기가 상하지 않을까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성계가 또 개경궁을 훌쩍 떠납니다. 그것도요, 아들 이방원 몰래 밤에 궁을 나섭니다. 이번 행선지는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소요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한 달을 보낸 이 이성계는요, 그해 12월 이방원의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성계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성계는 바로 그 소요산 근처의 절에서 불경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는데 그 절 바로 옆에 자신이 지낼 별전을 짓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자, 이 말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이제는 안 들어가겠다. 아예 밖에 있겠다. 그렇죠. 네. 그렇죠.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태종 어떻게 했을까요? 와 이거 아마 본인이 직접 가서 설득해야겠다. 그럼 저였으면 내가 가서 그냥 얘기하겠다. 맞습니다. 직접 소요산으로 갑니다. 가야죠. 가야죠. 아버지 안 오겠다는데 가야죠. 자, 오랜만에 만남에 어색했을 이방원. 아유 어색해. 잠시 후 아들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불하고 불경을 읽는 게 어찌 꼭 소요산이라야만 되겠습니까? 자, 이 이방원의 이 말을 듣던 이성계 과연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와, 이 답변 들으시면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 자, 왜지? 왜요? 이성계 답변 공개합니다. 내가 부처를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아들과 한 사람의 사위를 위함이다. 와. 그러니까 두 아들? 너가 죽인 네. 그 내 두 아들이랑 내 사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눈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조사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조사이는요, 안변에서 정삼품 지방장관격이었던 부사를 지내던 인물이었습니다. 안변부를 다스리면서 세력을 모았고 동북면에서 군사를 일으킨 겁니다. 이거 뭡니까? 이건 영모. 영모죠.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영모입니다. 뭐지? 선생님 근데 갑자기 없던 이 조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난을 일으킨 거예요? 뜬금없죠. 네, 네. 너무 뜬금없는데? 자, 거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조사이가 난을 일으킨 명분은요, 이성계의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의 원수를 갚겠다. 그러면은 신덕왕후랑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네. 조사이는 바로 신덕왕후의 친척이었습니다. 조사이가 신덕왕후의 원수를 갚겠다는 건 곧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방원을 노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조선 건국 이후 신덕왕후와 원수 같은 사이가 됐던 이 이방원, 그 태종 이방원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 조사의 나는요, 재위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된 이방원에겐 최고의 정치적 위기였습니다. 반란의 규모가 실로 어마어마했거든요. 기록에 따르면요, 이곳에서 일어난 반란군의 수는 무려 7,000명. 와. 이 어마어마한 반란군은 하늘을 뚫을 듯한 기세로 단숨에 이 동북면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런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성계가 동북면에 들렀다가 개경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전한 그날, 마침 동북면에서 거대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잡았네. 근데 이성계가 설마 그럴까요? 근데 왜 근데 갑자기 그랬잖아. 타이밍이 너무 동북면에 갔는데 동북면에서 난이 일어났어. 이성계 진짜 혹시라도 아버지가 반란군과 연관돼 있을까봐 불안했을 이 이방원. 그러던 중 아버지를 향한 이방원의 의심을 한층 높인 또 하나의 충격적 사실이 보고가 됩니다. 자, 뭐였을지 한번 보시죠. 동북면 함주 등처에 가별치들이 모여서 일당이 되어 이번에 적신 조사이 등이 변란을 도모할 때 이들 무리에게 힘을 입었다. 가별치 혹시 낯익지 않습니까? 오! 그렇죠. 가별초. 가별초.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가별초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 가별치입니다. 아, 가별치가 또 다른 이름이구나. 가별. 가별초는요, 이성계 집안의 대대로 내려온 당대 최강의 사병 집단이었죠. 그런데 아버지 이성계가 동북면에 있는 상황에서 그 가별초가 반란군의 힘을 보탰다? 아유 뭐 이거는 그럼 같이 역물을 일으킨 거. 근데 거의죠, 거의. 100% 모든 게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자꾸만 이 반란군의 뒤로 보이는 아버지 이성계의 그림자. 맞네. 이방원의 불안은 확신이 되고 밤잠을 못 이루며 노심초사하지 않았을까요? 교수님, 그럼 이성계가 진짜 반란을 일으킨 건가요? 예, 실록에는 이성계가 반란을 도모했다거나 도왔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난이 일어난 당시 기록의 행간을 들여다보면 이성계가 난을 주도하진 않았어도 힘을 보탰을 것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약간 정황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러니까요. 자, 조사의 반란군은요, 이제 동북면을 지나 평안도 지역인 서북면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렇게 반란군이 이방원을 향해 진격하던 그때 이방원이 제일 우려하던 소식이 들립니다. 누군가의 동선이 이 반란군의 동선과 겹치는 거예요. 아버지. 맞습니다. 바로 아버지 이성계. 이거 100%다 100%. 이쯤 이성계의 가마 역시 지금의 평안도 맹산 지역이었던 바로 이곳 서북면 맹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성계의 행보를 들은 이방원은 자꾸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같이 하는 거다. 이런 거 보면 진짜 권력이 참.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방원 네. 편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멋있다. 내 롤모델이 이방원이다. 아니 롤모델까지는 아니고. 권력을 위해서는 위아래도 없고. 나는 아니에요. 한국사에서 권력을 잡겠다. 아니 그건 아닌데 네. 먼저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그것도 문재기가 그렇죠. 방해하고 아버지도 그것도 막 맞아. 다른 애를 막 이렇게 세자로 하고. 거의 뭐 지금 뼛속까지 이방원이네요. 거의 뭐 이방원이 조방원. 낳은 자식. 조방원. 이름 바꿔야겠어요. 몰입하게 되네요 이게. 아버지 이성계가 반란군의 배후에 있구나 확신했을 이방원. 군사를 보내서 싸우자니 아버지가 칼을 겨누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반란군을 그냥 두자니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 결국요, 태종 이방원은요, 동북면과 서북면으로 대규모 정벌군을 출격시킵니다. 그리고 이내 서북면 맹주에서 첫 전투가 벌어집니다. 결과는 이방원이 보낸 정벌군의 대패! 와 이방원이 졌어요? 가별치가 세요. 예. 세. 이 정벌군의 예상치 못한 패배에 이방원은 크게 당황합니다. 정예군을 보낸 건데 지금. 그죠. 결국 이방원은 최후의 방법을 꺼냅니다. 태종 이방원이 선택한 최후의 방법,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영상. 수적으로도 열세인데다가 연이어 패했다는 소식에 사기도 땅에 떨어졌을 것이옵니다. 벌써 도망치는 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럼 내가 가겠소. 예? 지금은 내가 가야 하네. 국왕이 직접 출병해야 흐트러진 군기를 바로잡고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세. 너희와 함께 여기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살고 너희와 함께 죽을 것이다. 성전아! 천세! 천세! 자, 이렇게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선 걸 친정이라고 합니다. 600년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죠. 근데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전쟁 이런 거 좀 책도 좀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어떤 장군이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머리에다 깃발을 내가 장군인 걸 적에게도 알릴 정도로 딱 꽂고 제 앞에 나서 싸웠다는 거예요. 네. 사기를 올리는 데는 이렇게 이런 뭔가 장군이 나서서 하면은 사람들은 이게 달라지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반란군을 섬멸하라고 직접 나선 이방원. 이방원의 친정 이후 전투의 결과는 어땠을까? 일단 사기가 올라갔을 것 같으니까 이겼다. 정벌군의 대승. 승. 그렇게 조사의 나는 발발 20여일 만에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원은 조사이를 비롯한 반란군들을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유배. 아, 유배로는 안 되죠. 자, 우선 조사이를 비롯한 주요 인물 10명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란군들 어떻게 처벌했을까? 곤장과 유배형 내리고요. 말단 가담자들은 그냥 풀어줍니다. 이방원은 대체 왜 이 역모 처벌에 유달리 너그러웠을까요? 아버지가 가담했을 수 있잖아. 와, 근데 이방원 정말 착하네요. 또다시 이방원.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아버지를 생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방원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담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순회 외에는 가담한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준 거죠. 자, 이방원의 이런 처벌 이유, 이건요 훗날 이방원이 남긴 의미심장한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겼구나. 오, 궁금하다. 자, 한번 보시죠. 방만은 성품이 물러서 태상의 명을 어길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방만이라는 인물은요 동북면 수령 중 한 명이자 반란 가담자였습니다. 그럼 태상왕 누구예요? 이성계. 이성계. 네, 바로 태상왕 이성계. 그러니까 이 말은 방만이 반란에 가담한 건 성품이 여려서 이성계의 명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은 곧 반란군이 누구의 명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겁니까?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이성계의 명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이성계가 조사의 난과 연관이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낸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방원은 최대한 이성계에게 피해가 없게 관대하고 빠르게 난을 수습해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교수님, 이성계가 난에 가담한 이 정황이 이렇게 많은데 직접적인 기록이 없는 이유가 있죠? 아들이 아버지가 난에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쓸 수는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난에 가담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지웠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관은
이 부분에 대한 단서를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아까 보셨던 처벌을 약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언급이 그 단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남겨놓은 거네요. 네. 아버지 이성계가 개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겁니다. 하겠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방원은 어땠을까요? 그럼 미리미리 막 다 준비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해서. 이방원은요, 이 아버지 이성계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며칠을 준비합니다. 교외에 막 성대한 장막을 설치하고요, 입을 대리복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이자 태상왕의 귀환이니까 신경 써서 준비한 겁니다. 그렇게 열흘 후 드디어 아버지 이성계가 개경으로 들어옵니다. 오랜만에 재회하게 된 아버지 이성계와 아들 이방원. 그런데 멀리서 걸어오던 이성계의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지? 뭔가 왜지? 아들 이방원이 대례복을 입고 임금 차림을 한 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개경으로 돌아왔건만 아버지 이성계 마음엔 여전히 분노의 앙금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럼요. 이방원이 노력하는 건 진짜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자기 이미지를 더 좋게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효도하려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 진심은 아닌데. 그럼요. 네. 이성기. 저는 아버지. 저 아직 아버지 입장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데 이때 이성계가 모두가 깜짝 놀랄 돌발 행동을 합니다. 바로 가지고 있던 활을 꺼내서 아들 이방원을 향해 쏜 겁니다. 우와. 이성계 장군이잖아요. 잘 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때 이방원은요, 다행히 설치해둔 장막의 커다란 나무 기둥에 잽싸게 숨어가지고 목숨만은 건집니다. 아니 엄청 도발 행동 아니에요? 자, 이때 이방원을 맞추지 못한 이성계가 남긴 한마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뭐라고 해요? 운이 좋다. 아깝다. 아직 두 발 남았다. 아직 한 번. 아니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성계는요, 하하하하 웃으면서 이는 하늘이 시킨 것이다. 자신의 뜻과 달리 하늘이 아들 이방원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렸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가슴 철렁한 순간을 뒤로 하고 곧 성대한 연애가 열렸습니다. 아니 이 장면을 하고 연애를 할 수가 있어요? 되게 분위기가 여기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이상한데요? 웃는 이성계의 모습에 너무나도 기뻤던 이방원은 직접 술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측근이 이방원을 말리고 나섭니다. 전하, 환관을 시켜 술잔을 올리십시오. 직접 올리지 마십시오. 이방원은 갸우뚱했지만 결국 환관을 시켜서 이성계에게 술잔을 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환관이 준 술잔을 받은 이성계, 또다시 한번 크게 웃습니다. 여기서 미니 퀴즈! 이성계가 웃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네! 그게 이제 아까 화살처럼 아직까지도 이 화살처럼 뭔가 아직 한 발 더 남아있다 이거죠. 이제 그걸 눈치챘으니까 하늘의 뜻이구나. 정답! 뭐야? 나는 지금 전동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왜 전담이 왜? 아니. 허허허, 웃음 이성계. 소매에서 무언가를 불쑥 꺼냅니다. 바로 쇠방망이.
아니 근데 진짜 이성계가 개경 올 때 출발하는 아침 모습이 궁금해요. 이게 다 이렇게 여기로 이거는 여기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자트처럼 못한. 사실 이성계는요, 아들 이방원이 술을 건네면 쇠방망이로 칠 계획이었던 겁니다. 와 대박이다. 그렇게 두 번째 시도마저 피한 아들 이방원. 이때 이성계는 다시 뭐라고 했을까요? 하늘이 시켰다. 하늘이 시켰다. 이 모두가 하늘이 시키는 것이다. 자, 비로소 이성계는요, 체념하고 웃으면서 이방원과 술잔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야, 신기하다. 교수님, 이성계가 정말 끝까지 이방원을 죽이려고 한 걸까요? 이방원에게 화를 쐈다든지 쇠방망이를 들었다라고 하는 일화는 연려실 기술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대 회자됐던 이야기들은 이성계의 분노가 이방원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컸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게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조용히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이방원도 아버지를 위해서 자주 잔치를 베푸는 등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지요. 그리고 이성계가 돌아온 지 3년이 됐을 무렵인 1405년 10월, 이방원은 드디어 이성계가 아주 기뻐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임금이 태상전에 나아가서 한경으로 돌아간다 고하였다. 바로 이방원이 수도를 다시 한양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효도네요. 예. 자, 이때 이성계는 연회를 열 정도로 무척 행복했다고 합니다. 진짜 좋았구나. 이방원의 노력에 이성계도 결국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